예, 이번 시간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정리를 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구성,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는 전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표라고 하면 입금, 출금, 대체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쪽에서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입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수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계가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빙 없는 매출이라 하더라도, 매출 매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매입 매출 전표 관련되는 부분은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툴바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 우리 탭이 일반 전표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탭이 있습니다. 전표 전체 입력, 전자 입력, 그 다음에 11번, 17번, 13번, 14번에서 뭐 이런 각종 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1번, 17번 뭐에서 번호가 나오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전표를 입력할 때 유형과 관련되는 세금 계산서 종류를 그러니까 구분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무적으로는 전체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실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전표를 입력할 때 전표 입력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1월 달부터 월 단위로 나와 있죠. 월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월 단위로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경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면 변경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월 단위로 바뀝니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로 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나 입력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입력 등의 탭 구성이라고 해서 287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성해 보시면 가산세 탭이 있습니다. 요 가산세 탭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오른쪽 상단에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1월달 1월 5일 날 세금 계산서 제품 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탭에 넘어가게 되면, 가산세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1번에서 3,000원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그죠? 가산세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려고 하면 가산세 앞에 숫자가 있는 부분에 커스를 두면 그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0번 가산세 없음, 1번 그러니까 0.3% 지연 전송, 2번 1% 미전송에서 가산세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종류가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실 때 가산세 탭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제류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제류 매입이라고 하는 탭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의제류 매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구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율, 그 다음에 공제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반영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탭과 의제류 매입이라고 하는 탭을 가끔씩 사용할 기회가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실제 사례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8페이지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항목에 있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월 단위로 입력하는 걸로 하고 8월 달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8월 달 해서 일자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8월 5일 날 입력을 합니다. 번호는 전표 번호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형으로 탭이 이동이 되고요. 유형으로 탭이 가산세 탭에서 제가 입력을 하고 있네요. 가산세 탭이 아니라 전체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입력으로 가서 5일자의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유형으로 넘어가면 하단 부분에 부가가치세 유형이라고 하는 정보가 보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매출, 왼쪽에 매출, 오른쪽에 매입이라고 해서 매출은 11번 코드번호부터 시작해서 24번 현령까지, 매입은 51번 과세부터 시작해서 62번 현명까지 요 코드 번호로 유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289페이지에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유형에 대한 설명 같이 한번 보시면 290페이지에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보시면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유형이 서로 대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부터 시작해서 매출 유형이라고 하면 매입은 51번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거다. 5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1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된 매출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2번 영세, 요거는 매입 부분인데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면세는 매출입니다. 계산서 발급 매출, 즉 면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면세는 계산서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서 매입 부분 수치분인데 면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14번 건별이라고 나오는데요. 건별은 과세 매출 중에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매출, 즉 순수한 현금 매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이 발급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건별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불공이 되겠습니다. 54번 불공은 과세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공제 되는 부분은. 그래서 사유를 입력하고 사유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다 보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부터 시작해서 납부세액 재계산까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사례를 실제 입력할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간이는 간이과세자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5번 수입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수출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발급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16번 수출과 대응되는 56번은 금전이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전 등록기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카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17번 카과 카드 매출 중에 과세 매출입니다. 57번 카과는 카드 매입 중에 과세분 매입이 되겠습니다. 18번 카면 카드 매출 중에 면세 매출이고요. 58번 카면은 카드 매입 중에 면세 매입입니다. 19번 카영 카드 매출 중에 영세율 적용 매출이 되겠습니다.
59번 카영, 카드 매입 중에 영세율 적용 매입이 되겠습니다. 20번 명건, 명건은 14번 건별하고 대응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면세 매출 중에 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이 되겠습니다. 60번 명건은 계산서가 발급 안 된 면세 매입분입니다. 21번 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결제 수단으로 인한 매출이 되겠고요. 22번 현관은 현금 영수증 매출 중에 과세분 매출입니다. 61번 매입과 관련해서 61번 현관은 현금 영수증 중에 과세 매입분이고요. 23번 현면은 현금 영수증 매출분 중에 면세 매출입니다. 62번 현면은 현금 영수증 중에 면세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24번 현영은 현금 영수증 매출 중에 영세율 적용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전체 유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입력하는 부분 한번 보시면 8월 5일 날 유형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 매출이고요. 품목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죠. 수량 단가 공급가액 금액 입력합니다. 100만 원 입력하면 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1번 하게 되면 매입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매입으로 바뀌고요. 자, 52번이면 52번 매입과 관련되는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멘트가 뜨면서 부가세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내용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서로 연동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매입매출 전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